네, 죄송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 싶었는데 일단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여파로 좀 길게 늘어져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출발했는데도 늦었습니다. 자, 사과의 말씀 드리고 혹시 OT 프린트물이 네 아니 네 있어요. 네. 교과서반과 관련해서 그 몇 가지 그 말씀드릴 내용들은 OT 자료에 그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또 강의 일정, 그 다음 3, 4월 교육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교과서하고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공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OT에 한 40분, 50분 정도 기획되어 있는데 지금 30분을 제가 까먹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OT 자료에 보시면 왜 교과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하고 관련지어서 16학년도 B형 서술형 문제가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해설하는 강의 시간은 아니고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독서 문제예요. 독서 문제인데 가는 지문을 주고 나는 학습활동지를 줬어요. 활동지라고 하는 게 일종의 교과서의 학습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보면 1. 이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해보자. 2. 글에 나타난 표현의 의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보자. 그 다음 2번에서도 2-1번이 이 글에 쓰인 표현 의도, 그 다음 넘겨보시면 2-2가 이 글에 사용된 표현이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판단 하고 나서 작성 방법에서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 나의 학습활동과 관련지어서 나에서의 학습활동이 활동 2와 구별되는 활동 1의 활동의 성격, 그 다음에 이 활동 1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과서의 학습활동의 구성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서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독서, 뭐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교육론의 기능 및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임용시험의 주제가 중요한 테마가 기능 및 전략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 이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고구술 자료라고 하는데 그런 사고구술 자료를 주고 이 사고구술에 의하면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전략을 활용했는가. 그러면 뭐 요약하기 전략을 활용했다든가 미리 보기 전략을 활용했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 이렇게 전략 및 그 효과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근데 이 문제는 지문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지문을 읽을 필요도 조차 없어. 그냥 학습활동이고 그 다음에 활동 2와 구별되는 또 활동 1의 학습활동으로서의 성격인데 이런 문제는 국어교육론 안에서 독서라고 하는 영역으로는 문제풀이가 안 돼요. 전략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교과서가 학습활동들이 그냥 구성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떤 일정한 학습활동으로서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드냐면 교사가 만든 거죠.
다만 이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이 교과서를 만든 이들의 관점들이 이제 반영된 거죠. 물론 관점들이 반영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 체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중학교 이상은 초등학교는 국정이지만 하지만 이 교과서 제작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따지고 보자면은 보편적인 그러한 학습 활동으로서의 성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무리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기준들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런 보편적인 기준은 국정체제인 7차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7차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8년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군정기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기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의 단위로, 그 다음에 또 6차, 7차에 오게 되면 10년 정도의 단위로, 짧게는 이제 6년, 뭐, 길게는 10년인데, 10여 년 정도 이렇게 단위로 보자면 미군정기가 짧아요. 한 2, 3년 정도의 미군정기 시작했다가 97년도에 이르게 되면 7차까지 개정이 됐는데, 그때 그 7차 때 비로소, 그때는 이제 국정교과서 체제였죠.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과 그 다음에 제재와 지문 제재, 그 다음 읽기 전에 단원의 길잡이, 그 다음 읽은 후에 뭐 수준별 교육과정이었어요. 7차 교육과정 때는. 그래서 심화형, 보충형의 또 다른 학습 활동들을, 이런 구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밝히고 국정교과서가 제작됐었어요. 6, 7차 때부터. 그리고 이제 7차 이후의 2007 개정 교과서는 그 7차 때 국정교과서에서 이제 그 마련됐던 그런 기준들을 그대로 이제 이어봤대. 다만 각 출판사, 그때는 뭐 개정 7차 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21종이었으니까 그 21종의 교과서들이 7차 때의 교과서의 체제라고 하는데, 체제를 이제 이어받아서 보편적인 그런 기준들을 마련을 했었죠. 그런 보편적인 기준들 중에 하나가 학습 활동이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학습 활동을 제작해야 한다는 게 기준점이었어요. 근데 그 2개 정도의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목표 학습 활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 이때 목표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개정 7차 교과서 이후부터서 마련된 것은 아니고 7차 때 국가에서 이제 마련됐던 국정교과서 체제가 내용학습, 목표학습, 적용학습 이 3개의 학습 활동을 선보였고, 개정 7차 이후로 해서 목표학습과 내용학습이라고 하는 학습 활동이 이제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과서에서는 내용학습이라고 하는 게 없기도 하고 목표학습이 바로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자면 서정갈래에 대한 학습을 만약 한다고 합시다. 문학에서요. 문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성취기준제 중에 하나가 갈래 이론을 학습한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현대시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현대시의 학습이 서정갈래의 학습 활동으로 구성돼요. 첫 번째는 시적 화자와 상황, 두 번째는 운율, 세 번째는 심상, 네 번째는 상징 비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 활동이 많은데, 이 모든 학습 활동은 서정갈래를 이해하고 서정갈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에 모두 다 전부 다 필요한 학습 활동이에요. 이건 다 목표 학습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성취 기준은 예를 들자면 비유와 상징의 쓰임새를 알고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성취 기준이 있으면 목표 학습 활동은 이 작품에 나타난 비유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자. 또 어떤 학습 활동은 2연과 3년의 시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이제 학습 활동이 붙었단 말이야. 근데 목표는 비유 상징이야. 굳이 시적 화자하고 상황을 활동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그런 활동들이 목표 학습과는 다른데 목표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 이해다. 그래서 이제 내용 학습 활동하고 목표 학습 활동을 구분을 해서 성취 기준이 있고 이 성취 기준의 도달을 위해서 활동은 필요한데
이 성취 기준의 도달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라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은 목표학습 활동. 그다음에 그 목표학습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는 학습 활동은 내용학습 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독서의 성취 기준을 보면 먼저 학습 목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학습 목표가 표현 의도의 파악이에요. 근데 이 표현 의도의 파악이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염두에 두면 이것의 도달을 위한 학습 활동은 1번이 아니라 뭐죠? 2번이에요, 2번. 2번 학습 활동이 표현 의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근데 1번은 왜 붙었냐? 바로 1번이 표현 의도의 활동은 목표 학습 활동이지만 그것을 위한 기반이 되는 기본, 그 기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1번 활동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1번 학습 활동은 전체 내용을 파악해보자 하는 내용 학습 활동, 2번 학습 활동은 표현 의도를 파악하는 목표 학습 활동,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 3쪽의 논점 분석의 조건 1번에서 나의 학습 활동은 글 제재를 읽은 후 활동을 하도록 배치가 되고 지난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제시됐던 학습 활동의 성격, 국정교과서 체제 이후로 이제 완전히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적어도 2개 이상,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3번째 학습 활동으로 적용 심화 활동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제재 내용 학습, 글 제재의 이해와 관련된 활동과 그다음에 목표 학습 1번하고 2번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어봤던 게 그런 학습 활동으로서의 구별되는 성격을 쓰고 왜 목표 학습 활동 이외에 내용 학습 활동인 활동 1이 필요한가를 지금 물어볼 때 이 활동 1은 그 예시 답안에 보시면 활동 1이 필요한 이유는 목표 학습의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 학습의 성취를 위해서 목표 학습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학습 활동에 후속하는 목표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표현 의도의 파악인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운율, 비유, 상징 뭐 이런 그런 문학적인 수사적인 표현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법들이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느냐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의도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의도의 달성이라고 하는 점은, 의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가까워요? 의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주제에 가깝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1번에서 이 글의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보자. 그 표현의 이 지문에서 이 제재에서 사용된 표현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사용됐는가를 물어보면 결국에는 주제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만 표현 의도도 파악이 되니까 결국 후속하는 학습 활동이 목표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후속하는 독해 활동의 기본이 되는 제재글의 내용의 파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내용 학습은 후속하는 목표 학습의 기본이 되는 활동이라고 하는 성격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죠. 이것은 바로 제재글에 대한 뭐 내용이라든가 내용 파악 또는 독서에서 기능 및 전략을 묻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말하자면 그 교과서를 왜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지어서 나온 문제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또 작성 방법 두 번째에서도 나의 활동 2-1에서 나의 활동 2-2로 가는 활동의 구성 방식을 독해의 수준과 관련지어서 보라고 했었어요. 이것은 이제 독서교육론을 할 때 뭐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보통 우리가 수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때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고의 수준을 말하고, 이 사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독해를 할 때 필요한 사고가 있어요. 독해를 할 때 필요한 사고가 가장 기본적인 사고를 사실적 사고, 그 다음 사고로 추론적 사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또는 감상적 사고, 이런 이제 구분이 있어. 그런 독해 수준의 구분에 의하여 2-1과 2-2는 하나는 추론적 사고, 하나는 비판적 사고, 이러한 수준들이 각각 독해를 할 때 필요한 사고의 수준이 독해의 수준이고, 그런 독해의 수준들이 2-1과 2-2의 학습 활동을 만들어낸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16학년도의 문제는 제재글을 독해하라 라든가 또는 제재글에서 적용한
학생이 적용한 기능 및 전략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제재와 이 학습 활동을 만든 교사의 의도가 뭐냐, 이 교재 구성의 의도가 뭐냐, 이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교과서를 왜 배워야 하는가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 이것은 이제 독서 교육론의 일종의 교과 교육과 이제 관련된 교과서와 이제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장에 이제 4쪽에 넘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서나 교사형 지도서를 보기 위해서는 이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지난 7차 교과서, 국정교과서 체제의 교과서의 그 개념, 그 다음에 교과서의 기능, 그 다음에 5쪽 부분에 교과서 단원 구성의 특징 해가지고 밑에 이제 그 단원 구성해 보시면 이게 7차 때예요. 문학의 즐거움, 단원의 길잡이.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6쪽 부분에 보시면 이게 이제 2009 개정 교과서의 중학교. 여기 이때는 이제 7차 국정교과서 체제가 아니라 검인정 체제여서 다양한 그런 출판사의 교과서인데, 이제 그 중에 한 교과서인데 항상 이 교과서는 만화로 시작돼요. 만화로. 만화로. 중학교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만화로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7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전개부가 있는데, 이 전개부도 마찬가지로 국정 7차인데 이때 국정교과서에서 세 개로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작게 축소가 돼서 그렇지, 왜 제일 왼쪽이 읽기 전에라고 아주 작게 보이시죠? 읽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나오고, 이게 제재글. 그 다음에 이 작품 끝나고 나서 제일 우측 보시면 학습 활동이 나와요. 이렇게 읽기 전에 작품, 학습 활동. 이런 이제 체제가 마련됐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것도 이제 정리부인데, 이 정리부가 그 7차 교과서에서는 심화 보충형이기 때문에 제일 우측 부분에 보시면 뭐 보충학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충학습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 부분에 이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심화학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의 활동이 끝난 다음에 보충학습,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활동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쪽 부분에서 특징 부분에 보시면, 이 특징 부분을 보시면 크게 교과서가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를 딱 펼쳐보면, 제일 앞에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표지예요, 표지. 교과서 펼쳐보면 표지이고, 그 다음에 이 표지 부분에 그 다음 페이지에 대단원 들어가기라고 하는 대단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게 도입부예요. 전체 대단원을 다 설명하는 도입부가 있어요. 그래서 표지와 그 다음에 대단원에 단원의 길잡이가 있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화법과 작문의 사고과정이라고 하는 본문글이 나오는데, 이러한 본문글 부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과는 조금 다른 체제로 소단원 글제제 읽기 전에가 있고, 그 다음에 글제제가 있고, 이제 학습 활동이 붙어 있어요. 이건 이제 독서 파트 부분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8쪽 부분의 특징을 보시면 전체적인 교과서의 한 단원이에요. 한 대단원의 특징이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업의 순서가 이래요. 수업의 순서가. 수업의 절차가 시작을 보통 우리가 도입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업이 행해지는 것은 전개부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의 마무리 부분을 정리부라고 해서 수업의 절차를, 수업이라고 하는 순서와 절차를 교과서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것. 이렇게 해서 그래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원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일정한 목표의, 그러니까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교육과정의 의도에 의해서, 의도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전문적인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습득시키는 그런 활동을, 행위를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수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수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교육과정에 기획이 있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누구에 의해서 마련된 거야?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마련된 게 아니라 민족 단위의 국가 단위죠. 국가 단위. 물론 이제 정부 단위이긴 한데 정부 단위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7차 교육과정 10년 정도면은 2개 정도의 정부가 들었었죠. 김대중 정부 시절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중간 부분이니까 정부에 의해서 마련된 게 아니라 국가의 민족 공동체 단위에서 마련된 교육과정이고 국가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국가 수준에 마련된 교육 과정들은 각 국가의 단위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수준이고 이제 저쪽 미국 쪽에서는 워낙 지방자치가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국가 수준에 마련되는 교육 과정은 없고 다만 이제 중액적인 교육 과정의 추상적인 어떤 의도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밝히고 모든 전부 다가 주정부의 단위로 교육과정들이 마련돼요. 어떤 식으로든 교육과정이 주정부 차원이든 국가정부 차원이든 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되면 그 마련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사가 일정한 그런 목표를 두고서 학습 활동을 구안을 하고 구안된 학습 활동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내용들을 도달하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수업이라면 그런 수업이 절차가 도입, 전개, 정리로 하나의 단원 구성으로 이렇게 교과서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사에 의한 수업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의한 학습이 돼야 한다. 수업에서 학습으로. 그게 이제 7차 때 가장 강조됐던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학습, 이거 강조하면서 교과서 체제를 혼자서 학습할 정도로 교사에 의하지 않은 수업을 교과서로 이제 구현한 게 이렇게 도입, 전개, 정리. 한 대단원의 이런 도입, 전개, 정리를 만들어 놨고, 도입부는 이제 전체 대단원의 표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단원의 길잡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단원에 대한 설명의 단원의 길잡이가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부가 있는데, 이 전개부가 보통 이제 7차 이후 개정 7차의 교과서를 보면 2개 혹은 3개의 소단으로 돼 있어요. 2개 혹은 3개의 소단으로 돼 있고, 7차 때는 3개의 소단으로 이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개정 7차 이후부터는 2개 혹은 3개의 소단으로 돼 있어요. 가령 문학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래 이론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성취기준이 나오면 소단원 1은 현대시가 나오고, 소단원 2는 현대소설이 나오고, 소단원 3은 교술이나 극,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제 독서로 한다면 소단원 1은, 보통 독서는 소단원 1이 본문 글의 내용이 그냥 독서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사실적 독해란 무엇이다. 이게 화법도 마찬가지로 화법에서 필요한 사고 과정은 의사결정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다. 이런 내용이 쭉 서술돼요. 그리고 나서 소단원 2가 이와 같은 의사결정적 사고하고 성찰적 사고에 대해 사고를 배웠으니 이것을 제재글을 통해서 적용해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소단원 2는 주로 이제 제재글을 통한 적용 활동을 이제 펼치는 것으로 돼 있어. 하지만 일단 소단원 1이든 소단원 2든 보시면 글 제재 앞부분에 읽기 전, 그 다음에 제재글을 읽고 나서 후속하는 학습 활동 해서 읽기 전에 글 제재 학습 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중학교예요. 따라서 이제 7차 중학교 교과서의 단원 구성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소단원이, 이때 소단원만 보시면, 소단원, 대단원이 아니라 소단원만 보시면 소단원은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가 구성되어 있어요? 읽기 전에 글제재 학습활동, 이런 식으로 소단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읽기 전에 글제재 학습활동은 과정 중심 읽기 모형을 참조해서 구성됐다. 뭐라고요? 과정 중심 읽기 모형을 참조해서 구성됐다. 이런 것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소단원 자체가 읽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기 전에 뭔가의 활동들을 펼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글을 다 읽고 난 이후, 그래서 전, 그 다음에 뭐죠? 중, 그 다음에 후속하는 학습활동 후에서 전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이것이 기출문제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기출의 독서 파트 부분을 보시죠.
기출교재에 (421쪽에) 2014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예요. 421쪽에 2014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의 독서 파트 부분에 14학년도예요. 14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에 다음 자료는 성취 기준, 글 특성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를 구현한 단원의 교수 학습을 안내하는 교사형 지도서 일부이다. 일단 학습 목표가 성취 기준이에요. 성취 기준이 뭐죠? 성취 기준이 뭐예요? 글 특성을 고려해서 읽기. 예, 글 특성을 고려해서 읽기예요. 그리고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단원명인 아름다운 독도기행이 단원명으로 나오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오죠? 읽기 전에. 그 다음에 읽기 전에는 다시 두 가지의 활동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독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말해보기. 두 번째는 기행문과 설명문을 비교하면서 생각해보기. 그 다음에 이제 본문글인 아름다운 독도기행이 나오고, 그 다음 아름다운 독도기행 다음에 후속하는 학습활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소단원이 읽기 전, 제재글, 학습활동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한 거냐면 과정 중심, 읽기 모형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번 문제에 소단원 1 전체를 구성하는 데 바탕이 된 읽기교육 접근법을 쓰라고 요구했던 이 문제의 답이 과정 중심 읽기교육.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소단원이 과정을 중심으로 한 읽기로 돼 있어요. 어떻게 과정을 중심으로 한 읽기로 돼 있냐면 읽기 전, 중, 후 학습 활동으로. 이게 답이에요. 그 당시 2014학년도 A형 문제는 바로 7차 때부터 있어 왔던 소단원의 구성 방법에 대한 이제 문제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2016학년도 소술형 문제는 학습활동, 이 중에서 이제 읽기 전, 그 다음에 제재글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학습활동의 성격을 물어봤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나 단원 구성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왜 학습을 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7차 종합교 교과서 이후부터서 교과서의 이제 단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것은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만, 이제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는 교육과정 공부 이후에 교과서의 공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3, 4월 반에서 배웠던 것은 교육과정이었었어요. 근데 이 교육과정은 워낙 추상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육과정이 지금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 별로 없어도 돼. 별로 없어도 돼요. 이거는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 치를 때까지만 내면화시키고 암기를 하면 되고,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그냥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철자야. 일종의 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의미가 없는 기억들이야. 3일 만에 전부 다 파지가 안 돼요. 3일 만에 전부 다 잊어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유의미한 파지를 하려면 어빙하우스, 에르빙하우스가 말한 것에 의하면 두 가지. 하나는 유의미해야 한다. 나의 경험상 이것은 어떤 의미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반복해야 돼. 반복하면 파지가 늘어나요. 시기가. 그래서 강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되고. 강력하단 말은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별 의미는 없죠. 만약에 이제 작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의거한 문제가 출제돼가지고 틀렸다면 나한테 유의미했어. 봤는데도 내가 틀렸구나.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시험에 경험도 없는데 또 성취 기준이 무슨 유의미해. 만약에 이제 교생 실습을 가가지고 이 단원의 이 성취 기준을 가르칠 때 어려움을 겪었었던 경험이 있다면 또 유의미하겠지만, 그래서 유의미라고 하는 게 없고 전부 다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근데 반복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게 뭐냐면 교육과정을 계속 보는 거야. 근데 계속 보는데도 계속 볼 때마다 까먹고 볼 때마다 까먹고 해서 그렇다면 반복하면서 유의미한 작업이 뭘까? 그것은 워낙 교육과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구체화한다는 것은 뭔가 좀 내가 좀 어려움을 겪거나 뭔가 씨름하거나 뭔가 고민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돼. 근데 교육과정 자체를 가지고서는 고민은 안 되고 바로 이제 교과서가 그런 고민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나오는데 그런 활동들의 예시 답안 정도를 하나를 가리고 내가 답안을 써본단 말이야. 근데도 그 답안들을 내가 못 써내. 근데 이 교과서는 누가 보는 교과서야? 누가 보죠?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의 답안인데도 내가 못 써내. 그러면 이제 나한테 충격이지.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해야 하는 활동들의 예시 답안을 내가 써낼 수 없을 정도로의 지식들의 양들이나 질들이나 파지하는 능력들이 내가 좀 떨어지구나. 그러면 그런 충격 때문에 좀 더 유의미하게 남겠지. 그 활동에 해당되는 사안만. 근데 그게 한 단원에 많이 있어.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패할수록 나한테 많이 남는 거예요. 유의미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구체화를 확인한다. 이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시험장 가서 답안을 써내야 하는 답안의 용어들은 교육과정의 용어들을 써야 돼요. 그 교육과정의 용어들을 써내야만 하는데 그 교육과정의 용어로 된 그런 답안들의 용어가 내 머릿속에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현재 교과서를 통해서 그 용어들을 좀 더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자. 내가 이 용어를 쓰지 않아서 원문답안의 예시답안에 가깝지가 않았구나. 교과서의 학습활동의 예시답안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구체화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교과서의 분석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팁은 일단은 교과서 분석이지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교과서는 무엇을 토대로 해서 구성됐냐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과서의 활동이 있기 전에 교육과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3, 4월 달에 했던 교육과정을 5, 6월 달에도 다시 반복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체화됐는가까지 확인을 해야만 유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5, 6월 반에서는 반복의 효과가 있고 2번은 교육과정의 구체화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교육과정의 구체화를 확인을 하기 위한 순서도 보시면 일단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확인하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그냥 성취 기준이 성취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는 그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해설은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그 체계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성취 기준이 일단 명시가 되고 명시적으로 성취 기준이 명시가 되고 이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은 기본적으로 일단 선정 의도가 밝혀져요. 이 성취 기준은 어떤 의도로 선정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선정 의도하고 관련해서 세부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성취 기준이 뭐 강연을 듣고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들을 이해함으로써 능동적인 듣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성취 기준이 나오면 세부 내용 설명에서 강연이란 능동적인 수용이란 하고 이렇게 개념 설명이 나와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의 설명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세부 내용의 설명이 주로 이제 개념이나 전략이죠. 어떤 용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따라서 하면서 무엇에 지도에 주안점을 둔다 또는 무엇을 지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돼요. 요 지도 내용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이 지도 내용이 주로 어떤 전략을 학습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요 전략에 대한 언급된 부분들이 바로 이제
교육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들이고 그러한 용어들로 우리가 서술형 답안을 쓸 때 이 지도 내용 안에서 서술되어 있는 용어들을 이제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전략, 지도 내용, 전략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이런 지도 내용을 찾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취 기준, 명시된 성취 기준에서 지도 내용은 무엇이냐를 확인하고, 그다음 여기까지는 3, 4월 반에서 했었어요. 지도 내용은 무엇이다. 그런데 이제 5, 6월 반에서는 이 지도 내용이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활동으로 이렇게 구환이 됩니다. 활동으로 이제 구환이 되는 거니까 이 학습 활동을 보면서 이 학습 활동은 어떤 지도 내용을 위한 만들어진 활동이고 결국 이 지도 내용, 이 활동들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이 지도 내용을 달성하고 이 지도 내용을 달성하게 되면 이 교육 과정을 성취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보통 우리가 하나의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지도 내용은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 지도 내용을 예를 들면 지식,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맥락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주로 해서 적어도 지도 내용은 세 가지 정도 필수적으로. 근데 이제 이 필수적으로 세 가지 가운데서 기능적인 부분은 2개 이상이어서 셋 혹은 4개의 지도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 또 하나는 3 내지 4개의 지도 내용의 활동들은 적어도 필수적으로는 지도 내용이 3개, 4개니까 활동도 3개, 4개여야 하는데도 이 활동들이 그 이상 더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지도 내용이 지식,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맥락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들을 안 만들어 놓은 교과서들이 많아요. 그냥 바로 기능과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지도 내용에 적어도 2개 이상의 학습 활동들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활동은 내용 학습, 목표 학습이 있고 목표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용 학습이 붙어 있어서 활동이 지도 내용이 하나라도 학습 활동은 2개고 또 아까 16학년도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표현 의도 달성을 위한 학습 활동이 있지만 거기가 2-1 활동이 있고 2-2 활동이 있어서 그 안에도 세부 활동이 하나의 지도 내용에 2개의 세부 활동이 또 붙어 있는 거야. 2-1 활동, 2-2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지도 내용 하나의 활동은 하나 혹은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활동은 많아요. 그것도 교과서 제작자마다 다르고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활동까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반에서 하는 목표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말하자면 학습 활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돼? 일단 교육과정에 성취 기준 읽고 그다음에 성취 기준 읽으면 선정 의도, 뭐 세부 내용 설명, 그다음에 지도 내용 제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교육과정 성취 기준 다음에 나오는 지도 내용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럼 지도 내용이 지금 성취 기준 하나에 지도 내용이 2개다 이거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교과서를 가서 그럼 이 지도 내용의 첫 번째 지도 내용을 위한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를 가서 찾아보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찾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활동 하나를 가리는 거야. 가리고 만약 이 지도 내용을 위한 활동을 내가 만든다면 어떤 활동을 만들지? 그게 이제 문학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아성찰 문제가 나왔던 게 학습 목표가 자아성찰인데 활동 하나를 구안하고 내가 제시해야 돼.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얻는 의의가 뭐냐? 그 활동의 의의를 이제 물어봤었죠. 그런 식의 이제 문제를 풀려면 활동을 한번 가리고 지도 내용만 보고 나라면 내가 활동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도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자면 교과서를 학습을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학습하는 거냐면 성취 기준에 따른 지도 내용인 곧 뭐죠? 전략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구체적인 활동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활동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이 의도하는 바에 전략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어서 이쪽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프린트물의 예만 들어드리고 제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물에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적 부분에서 이건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이니까 옮기시고 예를 들자면 1쪽이 아니라 10쪽 두 번째 프린트물 8쪽에 나오는 프린트물을 보시면 7쪽이죠. 7쪽. 죄송합니다. 7쪽에 나온 프린트물을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1단원 화법과 작문의 사고과정, 학습목표 2개, 단원학습 개념 2개, 왼쪽이 관련 교육과정에 12교육과정이 나와요. 지금 이 교과서가 12교육과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련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선정의도, 세부 설명, 그 다음에 지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왼쪽에 나오는 관련 교육과정 2012 교육과정에는 첫 번째 사고과정의 이해와 소통의 의미의 점검 개선, 그 다음엔 칸에 나오는 1, 두 가지 사고에 중점을 두어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과정을 이해한다. 2,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이런 이 두 가지의 1, 2가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선정 의도 세부 내용의 설명에 해당되는 지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가 지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고 과정을 이해하기. 이게 이제 지도 내용이면 그 두 가지 사고 과정을 이해하기라고 하는 지도 내용이 어떻게 교과서에 학습 활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다음 장 쭉 넘겨보시면 (13쪽에) 이 활동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1번의 13쪽에 다음 글을 읽고 표현행위와 관련된 사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글을 쓴 학생이 발표 전부터 발표 후까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파악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활동은 방금 읽었던 성취 기준에 어떤 지도 내용을 이 활동으로 만들었을까? 다시 한번 설명해봐. 이 활동은 방금 읽었던 성취 기준에 어떤 지도 내용을 활동으로 만들었을까? 저를 보지 말고 프린트물을 봐. 프린트물을 봐. 어떤 지도 내용을 이 활동으로 만들었을까요? 먼저 7쪽의 밑에 동그라미 1에 두 가지 사고에 중점을 두어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고가 무슨 사고? 1. 의사결정적 사고. 그 다음에 또 2. 성찰적 사고. 이 지도 내용을 지금 만든 게 이 첫 번째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을 보시면 두 번째 활동은 14쪽의 활동이 다음 글을 읽고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는 어떤 지도 내용을 이 활동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를 보지 말고 7쪽에 나온 성취 기준을 보면 뭐죠? 사고와 표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의사소통 자세를 기르도록한다.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하기. 이렇게 성취 기준의 지도 내용이 나오면 이 성취 기준의 지도 내용이 활동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좀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취 기준을 외우는 거죠. 어떻게 외우냐면 방금 2012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보시고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에 지도 내용을 제시하시오. 몇 개? 2개. 뭐? 두 가지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 어떤 두 가지 사고 과정 이해? 성찰적 사고하고 의사결정적 사고하고 또 하나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그냥 외우는 것은 안 외워져요. 근데 활동을 보고서 이 지도 내용이 이 활동은 이 지도 내용이군. 이 활동은 이 지도 내용이군. 그래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보면 학습 활동이 먼저 생각나.
두 개의 학습 활동. 그러면 그 성취 기준은 두 개로 이루어졌어서 지도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구체적인 활동을 봐야만 지도 내용이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변의 목표가 활동을 보면서 성취 기준의 지도 내용이 몇 개냐, 어떤 것을 활동으로 만들어놓냐.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학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목표로 한다. 네, OT 계속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교재하고 그다음에 일정하고 좀 말씀드리고 본 수업을 좀 시작하자면 그 교재 부분은 그 강의계간의 10쪽에서 보시면 그 필수 교재인 천재 박용목 외 합법과 장문 천재 박용목 외 독서와 문법만 지금 교재가 지금 제시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지금 구비해야 하는지가 좀 헷갈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교과서, 이 교과서를 좀 구비를 하셔야 돼요. 일단 교과서 자체를 구비하시고, 이 교과서는 이제 검정협회인가요? 한국도서검정협회인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또 그 뭐죠? 뭐 고시마당이나 뭐 용봉서적 이런 데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교과서,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모음집 형식으로 해서 화법 장문하고 독서 문법의 천재 거 아마 이렇게 모음집 형태로 해서 천재 박용목 교과서 모음집이 한꺼번에 이제 두 개 교과서가 붙어 있을 거예요. 화법하고 장문 독서 문법하고 제가 이제 주문 제작을 해달라고 했어요. 두 개를 붙여서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교과서 자체가 필요해요. 아니면 도서검정협회에서 교과서가 필요하거나 이런 모음집 형태가 필요하거나 천재 박용목이고요. 그다음에 교사용 지도서를 구비하셔야 되는데 이 교사용 지도서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할 이유가 교사용 지도서에는 제재글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 자료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활동하고 예시답안만 붙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활동이 어떤 제재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읽어갈까,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자료가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교사용 지도서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구체적인 활동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다 구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과서 2개, 지도서 2개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화법 장문 교과서하고 지도서 하나씩, 그 다음에 독서 문법 교과서하고 지도서 하나씩이에요. 만약에 이제 합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그냥 한 권만 구비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도서는 이게 화법 장문, 그 다음에 독서 문법 지도서 이렇게 따로따로 아마 분리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2개가 필요하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여기에 이 교과서하고 교사용지도서를 선택한 이유가, 천재 박용목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그 화법에 참여하신 박재윤 교수님, 상명대 교수님이 일종의 2009 개정교육과정 집필진이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정평에 나는 화법 그 일종의 임용 기출, 그러니까 임용 출제자여서 그분이 적어도 대표 집필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보고 가야 한다. 물론 이제 지금 2015는 그 고등국어죠. 고등국어는 박재윤 교수님이 참여하신 교과서 있긴 해요. 근데 거기는 고등학교 국어이기 때문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문학력이 다 나와. 그 중에서 이제 한 단원 정도만 화법이어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따르게 굳이 교과서 지도서를 사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지만 이거는 그 화법 전 단원이 전부 다 박재윤 교수가 집필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장문 파트 부분은 물론 이제 그 박영민 교수님이 교원대학교 박영민 교수님이 쓴 비상 박영민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장문 파트 부분 필요한 부분은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 제공할 테니까 기본적인 필수 교재는 요거고 나머지 이제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장문 파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지학사 이삼영회 지학사도 거기에 들어가신 그 교과서의 집필진이 또 이번 2015 교육과정 또 집필진이면서 또 임용 축제진이어서
그분들의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도서도 이제 프린트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천재 출판사에서 나온 천재 박은 기본적으로 4대, 다만 보충해서 제가 나머지 이제 교과서하고 지도서는 프린트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이번에 새로 바뀐 중1하고 그다음에 고1이 있어요. 중1과 고1은 그 해당되는 화법의 성취 기준을 다룰 때, 뭐 예를 들자면 뭐 다음 주에 하게 될 토론, 뭐 협상 이런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와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 11종이 있는데 그건 살 필요가 없고 제가 그 부분에 화법을 추출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공할 테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린트물은 보충 자료의 성격이지 필수 자료의 성격은 아니다. 필수는 일단 교재처럼 이렇게 교과서하고 교사용지도서를 좀 사서 여러분들 구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한국 도서검정협회인가 가게 되면 교과서하고 가격까지. 네. 지금 고시마당에 교과서하고 지도서죠? 교과서. 아무튼 지금 고시마당에 아무튼 교과서가 지금 있다고 하니까 교사용지도서하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 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주차별 일정에서 다음 주가 휴강입니다. 다음 주가 휴강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반에 지금 강의가 9주차 수업이 나오는데 그 9주 수업에서 다음 주를 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차까지는 정보전달 화법까지 끝내고 다음 주차 쉬고 다다음 주차가 설득화법하고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화법 해가지고 이제 화법이 한 3주 정도 진행되고 물론 2주째는 휴강이고요. 그다음 독서가 한 3주 정도 진행되고 장문이 한 2주 정도 진행되는데 이 화법, 독서, 장문에서 화법이 진행되는 것이야 뭐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 되는데 다만 독서를 5주째 할지 장문은 5주째 할지는 그때 가서 제가 결정을 좀 드릴게요. 교과서하고 교사용지도서를 활용할 때. 됐죠? 그래서 일정은 9주 수업에서 2주차 수업이 다음 주에 휴강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과서하고 교사용지도서를 모두 다 구비를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제가 또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용지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화법의 본질 파트 부분은 교사용지도서 부분만 또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이 교과서를 어디서 구매하더라? 저 이렇게 컬러폰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교과서는 한국 출판사가 아니라 이거 천재 교육 출판사에서도 팔아요? 출판사에서 판다고 하네요. 빨리 오나요? 금방 온다고 하네요. 네. 천재 교육 출판사에서도 팔고, 네. 출판사에 가보면 되겠다. 일반적인 서점에서는 아마 안 팔긴 파는데 또 검색도 잘 안 되는 경우도, 교보 같은 경우 직접 가가지고 또 문의를 또 해봐야지. 온라인 검색은 좀 잘 재고 검색이요? 불편한 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교사가 되실 분들이 교과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내년에 바뀝니다. 내년에 바뀌는데, 네. 그 다음 교과서하고 교사용지도서 구비해 주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집도 가지고 좀 다니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이제 물론 이제 꼭 이 개정판은 아니더라도 기출문제는 또 같이 이제 봐야 되니까 가지고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럼 이제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에어컨 좀 켜주시고, 네. 누르기만 하시면 돼요.
먼저 프린트물을 보면서 오늘 배울 프린트물은 지금 몇 개를 받으셨나요? 3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OT 프린트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프린트물이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 프린트물이 담화 유형을 활용한 화법 전략, 원리와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의 프린트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프린트물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2개 정도의 그 성취 기준 안에서 화법의 본질하고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의 성취 기준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물을 2개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화법의 본질 부분 파트를 좀 보시면, 화법의 본질 파트 부분에 성취 기준이 15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12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나와요. 근데 이 15하고 12는 모두 다 들리긴 들리시나요? 근데 좀 시끄러워요. 아니, 저 에어컨 소리 때문에. 일단은 그 뒤에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면 에어컨 지금 이따가 끌게요. 너무 지금 그래서. 네. 일단 화법의 본질 파트 부분에 보시면 2015 성취 기준이 중학교 고2 2개가 나오는데, 이 중학교 지금 교과서가 제가 7종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2015 개정교육과정이 7종, 고등학교 1학년이 11종. 근데 다 훑어봤는데 이 중학교 성취 기준의 의미 공유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없어요. 아마도 중2, 3 내년에 나오는 교과서에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의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특성, 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는 고등학교 2학년 성취 기준은 지금 이거는 15교육과서 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2012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의한 중학교 그다음에 고2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개정교과서 15가 아니라 12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일쪽부터 밑에 부분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화법의 본질 부분에서 1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뭐라고요? 사고 과정. 그 다음에 이 사고 과정에 다시 단가로 1번 하게 되면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그 다음 좀 더 넘겨보시면 7쪽에 이 의사결정적 사고하고 성찰적 사고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좀 더 넘겨보시면 15쪽에 이 사회적인 의사소통. 이런 식으로 이제 단원이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목차가. 그러면 15쪽을 사이에 두고 먼저 1이 사고 과정이고, 그 다음 15쪽이 사회적 의사소통이고, 이게 크게 이제 2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한 이유가 바로 성취 기준 자체를 보시면 2012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고등학교 2학년을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이 1, 2로 돼 있을 거예요. 봤어요? 2012교육과정 성취 기준 1쪽 부분에 성취 기준을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이 1하고 2로 돼 있을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1은 뭐고?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 그렇기 때문에 1을 우리가 이제 사고 과정이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2가 뭐죠?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해서 사고 과정,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 이 2개로 크게 나누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12교육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야. 15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12가 사고 과정하고 의사소통 행위로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진 고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1, 2로 하나는 사고 과정, 하나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 나눠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나오는 설명이기보다는 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법, 작문, 독서의 국어교육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 70년대 초중반에
비로소 좀 체계적인 이론이 등장했는데 그 이론이 인지주의예요. 인지주의는 이제 삐아제의 인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삐아제의 심리학에서의 인지심리학인 삐아제의 인지이론과 그 다음에 사회학에서는 뭐 정보처리 이론이라고 해요. 그런 정보처리 이론과 삐아제를 중심으로 한 인지주의 심리학이 이론적으로는 근거가 된 화법독서 장문의 근거가 된 이론들이 등장한 시기고 그때 등장을 했었던 그 인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사고과정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동안 그러면 인지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60년대 후반까지는 말하고 듣고 읽게 되는 행위를 학습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경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습을 하더라도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방법을 모방하는 것. 요즘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요즘도 독서법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독서했다. 교수야. 보면 나는 이렇게 독서했다. 보면 뭐 어떤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분들의 독서법을 모방하도록 하거나 나는 이렇게 썼다. 보면 작가야. 아주 이름난 작가. 그런 사람들의 쓰기 방법을 모방하도록 하는 학습법, 그게 학습법이 아니야. 그러한 일종의 말하자면 교육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이 등장하면서는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이것은 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고 과정 하게 되면 그것은 인지주의 심리학의 등장 이후부터서 새로 생겨난 관점이에요. 관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단순한 테크닉이나 스킬 차원으로 보지 않고 생각의 차원으로 본다. 사고의 차원으로 본다. 또 하나는 그냥 사고 행위가 아니라 이 사고 행위는 과정으로 됐어요. 과정. 그러니까 사고인데 이 사고가 무엇으로 됐다고요? 과정으로 됐다는 거예요. 결합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이 생각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용어가 이제 결합돼서 사고과정이라고 하는 용어로 2012 교육과정의 용어가 쓰이고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인지적 접근이에요. 무슨 접근? 인지적 접근인데, 인지적 접근은 개인 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머릿속 사고과정, 라고 하는 거. 한 개인의 머릿속 사고과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두 번째 2012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학년의 성취 기준은 여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사회적으로 보는 거예요. 뭘? 화법과 독서, 장문과 같은 말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읽기,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행위들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행위들을 개인적인 생각의 행위로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을. 개인적인 행위의 인지 내적, 개인 내적, 인지, 머릿속 사고 과정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 내적 접근과 맥락적 접근, 인지 내적 접근과 사회 문화 맥락적인 접근, 이 두 가지 방식의 접근 방식을 모두 다 취하고 있고, 이 사회적인 접근에 이르게 되면 화법 독서 장문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비고스키적인 접근 방식이 나와요. 비고스키도 마찬가지로 인지적 접근이긴 한데 삐아제의 접근 방식과는 좀 더 다른 상호작용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비고스키는 어린 아이의 유아죠. 루리아라고 하는 그 학자하고 루리아하고 비고스키 두 명이 모두 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30년대에 그 실험심리학, 미국과는 다른 실험심리학이 발전했었어요. 미국 쪽의 심리학은 그 당시에 1920년대, 30년대 하면은 일단은 듀이, 진보주의, 그 다음에 심리학으로 보자면 윌리엄 제임스의 실험심리학 정도가 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 발전되기 시작했고, 소련에서는 그와는 독립적으로
비고스키나 루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차원의 심리학을 접근했는데 실험 심리학이 아니라 일종의 경험 심리학처럼 유아나 아동의 언어 발달이나 언어 습득 행위를 관찰했단 말이에요. 경험적 접근으로. 보니까 유아나 아동의 언어는 혼자서 뭔가 습득하는 장치를 가지고서 언어를 막 습득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외적인 언어를 내적인 언어로 가지고 오더라. 그걸 내면화라고 해요. 외적인 언어인 엄마의 언어를 내적인 자기의 언어로 가지고 오더라 해서 내면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렇게 능숙한 모국어 화자가 아직 미숙한 모국어 화자를 가르치는 방법은 좀 더 능숙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좀 더 덜 능력이 발달된 화자들을 이끌어주면, 상호작용을 통한 대화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끌어주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 해서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된 거죠. GPD, 근접 발달의 영역으로 우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선도자들이 말하자면 미성숙하거나 능력이 덜 발달된 학습자들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진적인 능력까지 이끌어주는 것,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스캐폴딩의 역할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게 사회적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인지적 접근 방식에 삐아제를 중심으로 한 인지 내적 접근 방식을 우리가 용어로 보자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무엇으로 본다? 사고 과정으로 본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단순한 인지 내적인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왔어요. 인지적 접근 방식하고 사회적 접근 방식을 두 가지를 모두 다 인정을 해서 성취 기준 하나씩 마련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개의 성취 기준이 이제 교과서에서는 하나는 사고 과정으로, 하나는 사회적 행위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그럼 어디로 갔느냐? 2012 교육과정에 중학교에 듣기와 말하기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와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2012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바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그 안에 보면 이제 중학교에 여기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을 설명할 때 중학교가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가 설명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사고 과정 하게 되면 중학교 차원으로는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반가로 이번에 고등학교 차원으로, 고등학교 2학년 차원으로 하게 되면은, 의미 구성하게 되면은 7쪽에 사고 과정을 두 가지의 사고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사고? 의사결정적 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성찰적 사고로 본다는 거예요. 이 의사결정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가 나오기 이전에 중학교 차원에서, 이제 듣기와 말하기가 소통 과정을 어떤 소통 과정의 특징들이 있는가를 중학교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서 일적 부분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중학교 교과서 천재박이야. 천재박 교과서를 가지고서 보겠습니다. 일단 일적 부분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구성, 사고 과정 안에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구성이라고 돼 있고, 그 옆에 가로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 의미 공유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 의미 공유라는 용어는 2015 교육과정에 나오는 개념이 용어예요. 이 2015 교육과정의 용어의 의미 공유하고 비슷한 2012 교육과정의 용어는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알겠죠? 저 좀 보세요. 의미 공유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의미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갈 때 화법이니까 화자청자, 독서나 작품은 필자 독자가 서로 뭐 한다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 구성한다. 그러면 의미가 공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15교육과정의 의미 공유라고 하는 용어는 교육과정의 해설서의 자체 의미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15교육과 꺼주세요. 15교육과정의 용어를 12교육과정의 용어로 이해를 한다면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나는 뭐라고?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의미 공유가 가능해. 또 하나는 뭐라고? 의미는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 그걸 뭐라고 해? 의미 구성이 되는 거.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은 아무래도 여기 인지적인 접근 방식의 의미 구성 쪽하고 이제 관련이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의 그 학습 목표의 단원학습의 개념을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단원학습의 개념이더라고요. 이 천재박 교과서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는 무엇으로서의 듣기 말하기?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듣기 말하기.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를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본다는 거야. 이렇게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는 듣기 말하기의 접근 방식을 무슨 접근이라고 한다고?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는 접근 방식을 무슨 접근이라고 한다고? 인지적 접근이에요. 인지적 접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학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청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그래서 상호작용,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 대한 단원학습의 개념은 이건 쉬워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소통 과정이죠. 소통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일단 메시지가 존재해요. 그죠? 이 메시지를 누가 보내? 누가 보내죠? 누가 받아? 근데 이 두 가지를 또 둘러싸고 있는 것도 있죠. 네, 이게 구성 요소예요. 자,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는 말하는 사람, 발신자, 화자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인 청자가 있고 화자, 메시지, 청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둘러싼 맥락이 있어요. 이거 구성 요소예요. 화형론에서는 이 맥락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고 장면이라고 하는 용어로 또 쓰더라고요.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장면. 이게 네 개의 요소예요. 화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게 되면 네 개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화자, 청자, 메시지, 맥락. 이런 네 가지 구성 요소. 이 구성 요소에 대한 학습도 중학교 수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일단은 듣기 말하기의 특성, 듣기 말하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인지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는 어떻게 보느냐?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 자, 다시 한번 중학교 수준에서 듣기 말하기를 뭐라고요?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 누구하고 누가 상호작용을 해? 화자,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의미 구성 과정을 이제 의사소통 과정으로 보자면은 의사소통 구성 요소에 대한 학습을 하더라. 알겠죠? 따라서 이제 단원의 중요한 학습 개념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관련 교육 과정의 바로 밑에 중학교의 듣기 말하기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의 필요성, 지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까맣게 밑줄쳐진 부분을 읽어보시면 방금 그 단원학습의 개념에서 우리가 추출했었던 내용들의 교육과정 해설 부분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자청자와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구성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도 부분에 보시면 많은 사람은 우리 사회의 말만을 존중하면서 상황, 맥락, 메시지, 청자 이런 여러 요소를 점검한다. 이런 여러 요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요소.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학습도 한다. 알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교수학습의 내용을 지도 방안을 보시면 1번 지도 방안. 듣기 말하기는 말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듣는 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하면서? 상호교섭,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미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구성된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의사소통 구성 요소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 도표를 정리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주요 개념은 이게 이제 3, 4월 반이나 1, 2월 반에서 배웠던 개념이고 또 개념어 특강에서도 이미 한 차례 설명을 했었던 개념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는 뭐죠? 의미 공유의 개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의 개념. 그 다음에 또 2009 교육과정에서는 상호 교섭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어요. 다 유사한 의미예요. 유사한 의미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어떤 지문들은 아니나 사례로 의미 구성의 사례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례를 1, 2번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좌측 부분에 보시면 뭐 15교육 과정이 나오고 2009 교육 과정의 내용이 뭐 화법의 성격 해가지고 쭉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뭐 굳이 여러분들이 2009 교육 과정의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3쪽 부분에, 좌측 부분에, 상단 부분에 나오는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고 하는 2009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두 번째 의사소통 구성 요소라고 하는 부분에 화자, 청자, 그다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맥락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는 중학교 성취 기준에 의하면 두 개를 학습해야 돼요. 중학교 성취 기준에 의하면 뭐 중학교 성취 기준이 듣기 말하기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원래는 두 개 정도의 내용을 학습하면 돼요. 하나는 뭐죠? 중학교 성취 기준에 의하면 하나는 뭐죠? 듣기 말하기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은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예요. 원래는 이 두 가지만 학습하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검 조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점검 조정. 3쪽 부분에 그 밑에 세 번째 해당되는 듣기 말하기의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듣기 말하기의 점검 조정. 세 번째. 이 듣기 말하기, 3쪽 부분의 우측 부분에 듣기 말하기의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듣기 말하기의 점검 조정은 왜 중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쪽 부분 보세요. 그쪽 부분에 보시면 좌측 부분에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은 원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말하기의 과정, 듣기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이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점검 조정,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행 교육 과정, 2015 교육 과정에는 고등학교 1학년의 단독인 성취 기준이에요. 자, 원래는 이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은 2012에 의하면 어디에서 나온 성취 기준이냐면 중학교에 있었던, 그것도 중학교에 듣기 말하기의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성취 기준의 세 가지 내용을 학습해요. 첫 번째로는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을 학습하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 구성 요소에 대한 학습을 하고, 세 번째가 점검 조정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15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이게 떨어져 나왔어요. 점검 조정이 고등학교 1학년의 성취 기준으로 단독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 나온 개정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이 의사소통의 점검 조정이 성취 기준이 바로 적용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이 성취 기준은 단독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 조정하려면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의사소통 과정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부르냐 이거죠. 화자하고 청자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어떤 형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냐면 예를 들자면 대화 또는 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발표 또는요 연설 또는요 토의토론 이런 의사소통의 양상으로 의사소통 과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점검 조정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5교육과정의 의사소통 점검 조정이 잘 들으세요. 단독적인 단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면서 점검 조정하기, 협상을 하면서 점검 조정하기, 대화를 하면서 점검 조정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왜 제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담화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그게 15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담화 유형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론은 언제 하느냐? 협상하고 다다음 주에. 대화는 언제 하느냐? 4주차 때. 그때 바로 이제 이 의사통의 점검 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개정교과서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안 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의사소통의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행 12개정 교과서는 어느 쪽을 보면 되고 중학교를 보면 의사소통의 점검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이번에 새로 바뀐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대화, 토의, 토론, 협상을 하면서 점검 조정하는 모습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임용 문제로 나온다면 이게 이제 임용 문제로 나온다면 작년에 토론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새로 또 만약에 토론 문제가 나온다. 토론 문제가 나오면 토론의 전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토론에 대한 무엇을 물어보냐면 점검 조정. 16학년도, 17학년도 협상이 나왔다면 협상이 나오지만 협상 자체 전략을 물었던 게 전략을 묻는 게 아니라 협상 과정의 점검 조정. 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차 때 하는 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다음 주차, 그다음 대화까지 이르게 되면 항상 점검 조정을 염두에 두세요. 점검 조정을 염두에 둔다. 아셨죠? 여기까지. 점검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럼 다시 3쪽의 듣기 말하기 점검 조정 부분을 보면 일단 듣기 쪽의 점검 조정과 말하기 쪽의 점검 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듣기하고 일반적인 말하기의 점검 조정이야. 그냥 대화, 협상, 토론 이런 점검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듣기하고 말하기의 점검 조정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내용 확인, 추론, 비판, 평가와 감상하고 우측 부분에 나오는 내용 생성, 조직, 표현 및 전달 과정하고 어떤 것이 듣기고 어떤 것이 말하기예요? 자, 내용 확인, 추론, 비판, 감상. 이건 뭐죠? 듣기. 내용 생성, 조직, 표현 및 전달 과정은 말하기. 여기까지. 그럼 저 좀 보세요. 듣기 말하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듣기 말하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과정으로 나눠졌어요. 그럼 듣기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듣기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확인, 추론, 비판, 감상. 말하기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생성, 조직, 표현 및 전달.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과정으로. 근데 이 과정은 원래는 생각의 과정이야. 심리의 과정이고 심리적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듣기의 과정 부분에서 듣기 과정에서 내용 확인, 그 다음에 뭐죠? 추론, 그 다음에 뭐죠? 비판, 뭐 평가, 감상, 평가 빼고 감상이라고 한다면 내용 확인, 추론, 비판, 감상도 빼버리자. 내용 확인, 추론, 비판까지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됐을까? 내용 확인, 추론, 비판. 어떤 분류 기준이 쓰여졌을까? 사고의 수준. 그게 OT 때 제가 설명했던 추론적인 활동하고 비판적인 활동들의 사고 수준에 따른 구분이에요, 이게. 사고의 수준.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사고의 수준이에요, 사고 수준. 그러니까 듣기를 할 때 필요한 사고의 수준이 사실적 사고 수준은 내용 확인, 추론적 사고의 수준은 추론, 비판적 사고의 수준은 비판, 감상적 사고의 수준은 감상,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고의 수준에 따른 뭐죠? 분류에 의하면 이와 같은
듣기의 단계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 장의 4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칸의 지도의 중점 부분에 보시면 읽어보세요. 사고의 수준에 따른 듣기 과정.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사고의 수준에 따른 듣기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시작! 내용 확인. 이걸 무슨 사고 수준이라고 해? 사실적 사고라고. 사실적. 이 내용 확인 대신에 사실 확인이라고 봐도 돼. 들려오는 정보의 사실만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들려오는 정보를 약간 추리해서 들어. 들려오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들어. 들려오는 정보에 내가 공감하고 내가 감동하고 들어.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의 사고의 수준들이 각각 다르다.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수준은 뭐고? 사실적 사고.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가게 되면 추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가게 되면 비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봐. 자, 사실, 그 다음에 추론, 비판. 지금 그림으로 그려봐. 사실, 추론, 비판. 그림으로 그려봐. 시작. 왜 그림을 안 그려? 사실에서 추론으로, 추론에서 비판으로. 그림이 아니잖아. 사실에서 화살표, 추론에서 화살표, 비판에서 화살표 이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사고의 수준에 따른 단계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그리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어요. 제 수업 들었네. 사실적 사고의 수준이 계란의 노른자. 그것을 겉으로 둘러싼 흰자가 추론, 껍질이 비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동시문으로 돼야 돼. 이유가 뭐냐?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단계별로 한 단계가 끝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화살표로 이어지지 않아. 무슨 말이냐?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듣기가 가능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그 동시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쪽 부분에서 첫 번째 칸에 듣기의 단계는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와요?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평행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평행적이다, 순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들려오는 정보를 사실적인 사고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동시에 추론도 하고 동시에 비판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 끝난 다음에 추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비판. 이건 순서대로 되는 거고. 하지만 그런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말하기라고 하는 것도 내용 생성, 조직, 표현 및 전달이 그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생성, 그 다음에 조직, 표현 및 전달 과정은 순서대로는 구분은 가능해. 생성, 조직, 표현은. 그러나 어느 시간대에 동시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말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연하거나 말을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지금 생성되자마자 그다음 조직되자마자 표현 및 전달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주 동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빠른 순간에 말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좀 다르게 글쓰기는 생성 단계가 있고 조직 단계가 있고 표현 단계가 있긴 하지만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모두 다 표현으로서 하지만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글을 쓰는 것을 한번 보시면 글쓰기의 내용 조직 부분을 하더라도 이전 단계의 내용 생성 단계로 다시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 어느 한 단계가 끝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로도 되돌아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평행적, 순환적, 동시적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회귀적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아무튼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란 단계별 구분을 하지만 단계별 구분이 엄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평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알겠죠?
네, 그런 설명이 사쪽 부분에 이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의 중점 부분에서 사고 수준에 따른 듣기 과정을 무엇을 활용해서라고 하냐면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엇? 상위 인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상위 인지. 그래서 인지 활동이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조정하는데 중점둔다. 뭐라고요? 지도의 중점 읽어보시면 뭐라고요? 인지 활동이 적절한지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인지적 활동이, 자신의 인지적 활동이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그러니까 점검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면 자신의 인지적 활동이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조정한다. 알겠죠? 그럼 방금 듣기의 단계 구분에서 인지적 활동은 몇 개 단계로 구분됐는데? 4개, 뭐뭐? 사실 확인, 내용 확인, 추론, 비판, 감상의 단계별 구분이 돼 있고, 이것들의 인지적 활동이 적절했는가를 점검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런 것을 적절성 점검 조정이라고 해. 적절했는지니까. 알겠죠? 무슨 성? 적절성을 점검 조정한다고 하고, 그 다음 7쪽 넘겨보세요. 7쪽에 의사결정적 사고하고 성찰적 사고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밑에 고등학교 2학년 1단원 합법과정문의 사고과정 학습 목표가 나오고, 단원학습의 개념에 의사결정적 사고가 나오고, 성찰적 사고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잘 따라오고 있죠? 근데 그 성찰적 사고를 보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화자필자가 언어 표현을 할 때 자신의 사고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 행위로, 화법과 장문의 표현은 성찰 과정을 소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 용어예요. 성찰적 사고. 그런데 이것을 중학교로 다시 바꾸면 이 성찰적 사고가 뭡니까? 중학교 교육과정의 용어로 바꾸면 이게 뭡니까? 점검조정. 이 점검조정을 다른 말로 상위인지. 아까 점검조정과 상위인지는 무엇을 상위인지, 무엇을 점검조정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인지활동의 인지활동을 점검, 조정하는 거죠.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필자가 언어 표현을 할 때 자신의 사고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행위라고 했고, 이런 성찰적 사고는 바로 2012 고등학교 2학년의 용어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점검조정이라는 용어와 상위인지라는 용어와 성찰적 사고라고 하는 용어는 다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다음 장 8쪽에 넘겨보시면 또 우측 부분에서 또 상위인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읽어보세요. 상위인지. 시작. 인지활동이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인지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무엇을 점검 조정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인지활동의 무슨 성? 적절성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장문의 각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의 적절성. 이 전략이 바로 뭡니까? 인지활동이에요. 인지활동. 그죠?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잠깐만, 고개 들어봐. 어려워? 헷갈려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아니야. 여러분들이 5, 6월 교과서 반 정도를 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꿰뚫어야 돼. 중학교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취 기준 하고, 이러면 안 돼. 테마별로 꿰뚫어 버려야 돼. 점검조정이라고 하는 상위 인지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꿰뚫어야 돼, 꿰뚫어. 의사통의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을 가지고서 12에도 나왔고 중학교도 나왔고 고등학교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가야 돼. 처음 할 때는 체계를 잡아야 돼. 체계를 처음 할 때는 1, 2월 반, 3, 4월 반에는 처음 할 때는 체계를 잡아야 돼. 지금은 체계보다는 일단은 테마별로 여러분들이 통일성 있는 좀 어떤 통찰이 좀 있어야 돼. 통찰이. 지금은 그 정도가 좀 마련되어야 시기고 이해가 돼야 돼. 만약에 5, 6월 반을 처음 들으신 분은 너무 헷갈린다. 중학교 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갔다가 막 12 갔다가 막 9 갔다가 막 15 갔다가 헷갈린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일관되게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장문의
각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조정한다 할 때 이 장문 대신에 화법을 넣어도 돼요. 그러면 화법과 장문의 각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을 다른 말로 무슨 활동이라고 해? 인지활동이라고 하고 이 인지활동에 무엇을 점검 조정하는 거야? 적절성 또 뭐죠? 효율성. 뭐라고요? 적절성, 효율성.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 보겠습니다. 이건 봐야 돼. 교과서 16쪽하고 교사형 지도서는 57쪽. 교과서는 16쪽, 교사형 지도서는 57쪽. 교과서는 16쪽, 교사형 지도서는 57쪽. 활동만 보면 돼. 알겠죠? 활동만 다 같이 읽어보세요. 활동. 다음 상황에 나타난 의사소통 행위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해보자.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 조정. 다른 표현으로 상위인지. 알겠죠? 적절성은 무엇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거라고요? 조정하는 거라고요? 무엇의 적절성? 인지활동이나 인지행위의 적절한지의 여부. 알겠죠? 자신의 인지활동은 듣기의 인지활동은 뭐뭐가 있어? 듣기의 인지활동. 사실 확인, 내용 확인이죠? 추론, 비판, 감상의 각 단계에서 자신이 활용한 무엇이 존재할까? 인지활동 혹은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는 적절했는지, 추론 차원에서 적절했는지, 비판 차원에서 적절했는지, 감상 차원에서 적절했는지를 적절성과 효과성을 점검 조정해 주는 게 점검 조정의 의미이고 상위인지의 의미다. 알겠죠? 이게 2015 고등학교 1학년의 의사소통의 점검 조정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만약 12교과서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죠? 근데 이것이 2012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의하면 성찰적 사고 이런 용어로 이제 표현된 것 뿐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이야. 아셨죠?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 16쪽의 가 그림에서 오늘은 환경미화를 다 맞춰야 하니까 서둘러. 아, 지금 게시판 꾸미고 있잖아. 아, 서둘러. 아, 다행이다. 이게 가. 나. 삼촌처럼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먼저 셔터와 조리개를 조절한 법을 익혀야 하고 그래야만 하게 돼. 하면서 그 다음에 활동 2-1에서 가와 나의 삼촌의 의사소통 행위를 점검해보자 라고 하면서 점검의 항목이 나와요.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 항목이 첫 번째 점검 항목은 뭐죠?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검 항목은 뭐죠? 청자. 목적. 그 다음에 뭐죠? 청자. 그리고 이제 2번에서 가의 수경이하고 나의 삼촌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답안 부분을 보시면 이건 교사형 지도서로 보셔야 돼요. 교사형 지도서에서 58쪽에 교사형 지도서의 예시 답안에 가의 수경이는 목적적인 측면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 나의 삼촌은 조카가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도 전문 용어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청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이래서 각각 수경이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일정한 의사소통의 목적을 친구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의 그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다 하고 목적 측면에서 봤고, 나의 삼촌은 목적 측면도 있지만 또 청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도 목적 측면과 청자 측면, 나도 목적 측면과 청자 측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우리가 살폈고, 이번 학습활동에서의 개선해야 할 점 하는 부분에서 의사소통의 적절성 측면에서 부족한 화법, 삼촌도 의사소통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부족한 화법,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성이나 효과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에서 적절성과 효과성을 각각 목적과 청자 측면에서 점검 조정하는 활동으로 임용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문제점과 지도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측면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 적절성과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우리 교과서의 12쪽 부분에 보시면 12쪽, 그 다음에 교사형 지도서에는 55쪽 부분에 보시면 의사소통 행위의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차원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효과성. 하나는 뭐죠? 적절성이고, 이때 이 효과성 성찰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13쪽, 교과서 13쪽에서 효과성은 두 번째 줄에 보면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효과성이고, 그 다음에 적절성은 의사소통의 효과성이 화자나 필자로서의 목적 달성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적절성은 청자나 독자를 배려하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절성과 효과성을 각각 하나는 목적, 하나는 청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구분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근데 우리 교과서에만 그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 교과서만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냥 만약에 이 구분을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효과성과 적절성을 점검 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일단은 목적을 고려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청자를 고려하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나 적절했느냐, 이걸 점검 조정하는 것은 목적을 고려했느냐 또는 뭐죠? 청자를 고려했느냐,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이제 여기가 혹시라도 몰라서 만약 보기에 그런 설명이 나오면, 보기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목적의 달성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자를 얼마만큼 배려했느냐를 점검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그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거. 이제 아니면 그냥 효과성, 적절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설명이 나온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목적과 청자를 고려해서 조정 점검을 해주면 그것이 적절성, 그 다음에 뭐죠? 효과성을 점검하고, 이게 상위인지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되돌아와, 일적 부분에 다시 앞으로 되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법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한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하나는 무슨 접근? 인지적 접근. 또 하나는 무슨 접근? 사회적 접근. 그리고 이 인지적 접근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용어가 뭐다? 사고의 과정으로 본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인지적 접근과 관련되어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성취 기준도 있고 중학교 성취 기준도 있다. 근데 중학교 성취 기준에서의 인지적 접근에 해당되는 용어 표현은 바로 듣기 말하기를 무엇으로 보냐면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은 크게 세 가지를 지도한다. 첫 번째, 방금 말했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을 이해하는 거, 중학교 성취 기준 자체를.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마지막으로 점검, 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점검 조정을 확대시키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이 점검 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근데 이 점검 조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찰적 사고라고 부르고, 그때 무엇을 점검 조정하느냐, 어떤 판단 기준으로 점검 조정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는 적절성, 하나는 효과성, 이 두 가지예요. 효과성, 효율성이라고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적절성과 효율성이나 효과성으로 판단 기준을 통해서 점검 조정을 하면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시 두 가지다. 하나는 목적, 하나는 청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것은 고등학교 2학년에 성차적 사고가 나오는 그 성취 기준에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결정적 사고하고 성차적 사고를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의사결정적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 의사결정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방금 점검 조정의 단계 구분을 했었던 단계 구분. 예를 들자면 듣기의 단계에는 뭐가 있었죠? 내용 확인, 추론, 비판. 이게 의사결정. 그 다음에 말하기 과정에서 말하기 단계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용 생성, 조직, 표현. 이게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한단 말은 각 단계마다 어떤 인지적 행위나 인지적 활동을 하는데 그 인지적 행위나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결정적 사고라고. 쉽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적 사고다. 그러니까 사고행위란 인지적 사고행위란 의사결정적 사고와 그다음에 뭐죠? 성찰적 사고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사고는 하나의 무엇으로 돼 있다? 과정으로 돼 있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하나의 단계마다 인지적 활동이나 행위를 결정한다. 그것은 무슨 결정이라고 해?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그런 의사결정 행위가 적절했는지 그 다음에 뭐죠? 효과적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적 사고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라고 부르거나 상위 인지라고 부르거나. 이해하셨어요? 쉽죠? 그래서 중학교 성취 기준 했고 고2 성취 기준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서에 교사행지도서에 나와 있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그러면 의사결정적 사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으로 구안됐고 선찰적 사고는 방금 우리가 살폈던 대로 하나의 지문이 나오고 나서 그 지문에서 목적과 청자를 고려하지 못한 것을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그건 이제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활동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밥 먹고 나서 5쪽부터 중학교 교과서의 듣기 말하기 소통 과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쭉 넘겨서 또 고등학교 2학년 우리 교과서 교사행지도서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하죠? 네.